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 5달 전인 2024년 5월 검찰이 이미 불기소 문건을 만들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 문건에는 심지어 김건희 씨의 예상 진술까지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를 대면 조사하기 2달 전입니다. 김 씨를 무혐의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는 대화가 오간 검찰 내부 메신저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각본을 짜놓고 김 씨를 봐준 것이 아닌지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 김건희 씨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문건을 만들었다는데 그 문건이 뭐냐면 무혐의 결정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른바 무혐의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찬영 특검이 이제 포착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출장 조사, 네. 황제 조사 이 이후에 불기소가 됐던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거를 문건을 만들면서 검찰 안에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1차 특검 때 다 드러났어야 되는 거고 1차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과연 이 내용을 몰랐을까?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1차 특검이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 판결로까지 그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대통령이었잖아요. 윤석열의 직권남용에 검찰이 놀아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대통령이었으니까 우리가 어쩌라고 이렇게 면피가 되는데 김건희는 민간인이에요. 네. 근데 김건희한테 놀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검찰로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후에 이어질 검찰 개혁의 파장도 국민적 분노 때문에 훨씬 강도가 세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 검찰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던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은폐를 하고 싶었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과거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특검에서도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다른 게 잘 안 나올 거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주 그 국민적으로 알려져 있던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주변적인 최근에서야 추가로 나오는 게 통일교 신천지 관련돼서 김건희 일가가 특혜를 받던 이런 건들 계속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뭐 김충식 관련 건이라든가 김건희가 연루돼 있던 국정농단 사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검찰이 어느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왜 나타나냐? 사실은 검찰이 해체가 되고 사실상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제 안에서는 탈출 러시가 일부 있을 것 같다. 손털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는 있는가 보네요. 검찰이 소리 소문 없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잖아요. 공소청 중수청법이 의결이 되고 10월 2일 날짜까지 딱 나왔어요. 10월 2일. 이제 검찰청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는. 그렇죠. 당시만 해도 이 검찰의 그런 김건희와 관련된 것이 드러나는 것은 검찰 전체 해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최대한 자기들이 감출 거 감추고 적당히 꼬리 자르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본인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맞습니다. 것이고 국민들에게 응원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감추고 있었다면 아시다시피 2차 특검이 어제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이 수사팀은 검사나 검사 출신이 전혀 없는 변호사 출신의 특검보와 또 변호사, 경찰들로 이루어진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고 이창수, 뭐 조상원 등의 인물은 지금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온 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내부 메신저로 뭐 이렇게 지시했던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방조범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내용들을 케이스 한번 연구해보자.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주가 조작을 보이스피싱이라고 본다면 그 주가 조작의 쩐주 역할을 했던 사람을 무죄를 주려면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인출책이나 이런 사람들 무죄 받았던 케이스 연구하면 그 안에 시나리오가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연구였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검사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 이 검사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창수, 조상훈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도 있겠지만 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었던 게 사실은 1차 특검에서 이게 민중기 특검에서 그거 밝히라고 특검을 했고 돈도 주고 또 인력도 보강하고 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때 안 된 거죠. 물론 뭐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항도 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민중기 특검의 전 리더십 문제도 전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당시에 본인의 자기 의혹 방어하다가 그냥 특검의 시간을 다 놓쳐버린 격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 2차 특검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검찰 라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인데 원래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사 사안이 해결되지 않거나 덮어졌을 때 그때 이제 특검을 하는 것이고 지금의 이 내란과 관련된 윤석열 시대를 정리할 때는 특검이 필요한 조직, 검찰 수사, 국민의힘 수사 이 두 가지 대상을 수사할 때는 기존 검찰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속에 출발을 했던 건데 저는 지금 2차 종합 특검 팀에서 이건 너무 뻔한 거거든요, 사실은. 당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전주지검장에서 끌어올려서 윤석열의 과거에 그 대변인 하면서 대검에서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을 네. 서울중앙지검장 시켜 놓은 거고. 그때부터 의심했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부장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누구도 김건희를 털어주는 이 사건에 결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재하면 이건 나중에 가서 어떻게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도 그동안에는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돌려왔던 것을 무슨 용기가 있어가지고 이창수 지검장이 총대를 메고 사인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무죄에 관한 법리들을 연구를 하고 지시를 하고 이건 너무나도 뻔한 것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수순이라서 저는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게 정말 지금 특검이 가장 필요한 이유였고 윤석열 시대를 정리하려면은 검찰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저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 지금 가장 필요한 일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수 지검장 당시에 그 황제 조사라고 네.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그거는 조사 과정도 그렇고 네. 결론도 그렇고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연히 우리가 추측하기로 그렇다면 일선 수사를 담당 검사들이 그렇게 했겠느냐. 네. 이게 아무래도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에 있다가 중앙으로 올려질 때는 사실 그 사건 처리하라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검사장이 그거를 처리를 안 하고 버텼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등검사장으로 영전시킨 형식으로 좌천시키고 수사실무를 떼게 하고 이창수 검사장을 데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어떤 행태들 황제 조사라든지 불기소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거는 네. 추측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런 증거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검사라는 것은 원래 각각이 다 단독 관청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네. 기관이거든요. 물론 내부 행정적인 것이야 결제 시스템이 돼 있지만 그런데 그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는 것은 그것도 부당한 지시라면 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지시라면 직권남용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포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충분한 증거가 전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수사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이거는 무혐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수사지를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 재량권 정도의 네. 왜냐하면 그게 법률적으로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아예 갈 때부터 이거는 그냥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그냥 중앙지검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인사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이 또 가가지고 검토를 열린 결론을 열어놓고 무죄냐 기소냐 불기소냐 일부 기소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집중적으로 무마하려고 무죄 판례를 막 찾아봐라 막 이런 식으로 했다. 예. 그게 이제 처음부터 무죄를 주려고 그런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꼴대를 네. 야 이게 네. 꼴대야 일로 차 이런 거잖아요. 아예 저희 여기로 네, 들어가야 그렇죠. 돼. 네. 이게 꼴대야 저게 아니야 이거야 이게 저게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네. 이렇게까지 검찰이 김건희를 봐주려고 결심을 하고 사실상 검찰 인사까지 그냥 해버린 거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국민들 특히 검찰 내부에서 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부에서도 그때 소란스러웠거든요. 기존에 이창수 검사가 있을 때 그전 검사장도 사실은 정권의 코드를 맞춰서 네. 하는 것으로 조금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검사장이었는데 그 검사장이 그래도 이건 내가 못하겠다 약간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용산에서도 막 뭐 진노했느니 분노했느니 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어디 고검장 영전했는데 저거는 네. 자른 거다. 좌천성 그렇죠. 승진이라는 좌천승이라는 말이 말 그때 있죠. 처음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예 전주지검에 가서 사실은 이상직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관련해서 막 네, 또 사건을 수사. 막 이렇게 무리하게 했던 네. 이창수 검사장을 다시. 중앙으로 뭐 올린 것은 다 그런 왜냐하면 이창수 검사장이 정권에 가장 그때 충실하게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립도 굉장히 셉니다. 이 검사장이 아, 후배들의 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후배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하는 면이 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아예 인사 때부터 그렇게 하고 인사 때부터 거의 꼴대를 여기다가 정해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은 자기 혼자 자가 발전했을까요? 아니면은 심우정 총장하고의 모종의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검찰의 어떤 생리나 조직 구조상 네. 자가 발전하기는 어렵고요. 검찰총장과 네. 검사장까지 다 이렇게 용산하고 같이 연계돼 있다고 용산과. 봐야죠. 네, 용산과 연계돼 있다고 봐야죠. 음. 총장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건 용산과 총장과 검사장이 함께 의논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고리가 그렇죠. 됐습니까? 뭐 용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당연히 법무부 장관 쪽하고 또 연결이 예,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같이 연결돼 있다고 봐야죠. 검찰이 수사를 하는 척 쇼를 했다는 거죠. 조사도 안 했는데 불기소 문건이 먼저 나왔고 무죄 판례 찾아오라는 지시가 내부 메신저에 버젓이 남아있고 그나마 버티던 검사장은 인사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그냥 처음부터 각본대로 간 겁니다. 근데 그 각본이 이제 부메랑이 됐습니다. 덮으면 덮을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게 드러나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일개 검사장 혼자서 이런 짓을 했을 리 없다는 걸. 김건희가 이토록 노골적인 수사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위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윗선이 어디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이 그걸 확인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